안녕하세요. 보혜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데이비드 게일입니다. 2003년의 개봉작인데 아마 케빈 스페이시 스타들이 나왔으니까 유명한 영화였고, 또 알란 파커라는 정말 유명한 감독이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무렵에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극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비디오나 DVD를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서 정말 오랫동안 잊히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 시절 또 다른 영화인 켄 로치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그때는 이제 극장에서 봤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도 극장을 나서기 힘들었던 그런 여운이 남았던 굉장히 먹먹한 심정의 그런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켄 로치의 영향을 받은 이 알란 파커 감독이 의도했던 어떤 영화의 감정이 어떤 거였는지 예,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켄 로치는 노동자를 위한 영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회주의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알란 파커도 약간 비슷하게 꼭 이렇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층민과 소수자 또 다양한 계층의 삶과 또 저항 정신을 담은 어떤 진보적인 태도를 그의 영화들 속에서 보여줬습니다. 알란 파커 감독은 켄 로치처럼 영국 런던의 노동자 계층이 살던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광고 회사에서 경력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처음에 우편물 취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일 그런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카피라이터 일을 하고 또 감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영화 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광고랑 영화는 좀 긴밀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화를 시작했던 당시에 좀 유명한 감독들과 친분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에드리안 라인 감독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6년에 첫 장편을 만듭니다. 알란 파커 감독이 44년생이니까 32세 만으로 좀 이른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광고 쪽에서 충분히 활동을 했던 다음이니까.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10대 이제 소년, 소녀의 비행과 범죄 또 사랑을 다룬 벅시 말론이라는 영화였고, 이 영화는 칸에서 찬사를 받습니다. 유명한 감독들이 이제 첫 영화부터 상당한 실력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알란 파커 감독도 마찬가지였죠. 아마도 광고를 만들었던 그런 연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기가 있지 않았나. 물론 단편 영화도 거쳐서 이렇게 왔던 거고, 이 영화는 감독이 말하기를 자기의 이제 영화를 위한 본격적인 학습 그런 영화였다고 하죠. 그리고 78년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이 영화의 각본은 이제 올리버 스톤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썼는데, 터키에서 마약密수범으로 붙잡힌 미국인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고요. 80년에는 페임을 만듭니다. 페임은 이제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데 예술학교의 10대들의 어떤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이 가죠? 상당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15년의 결혼 생활의 위기를 다룬 결혼의 위기. 굉장히 이렇게 대상들이, 영화 이야기 대상들이 색다르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중에 더 월을 영화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채롭죠. 이렇게 좀 다양한 영화를 했었고, 84년에 버디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에는 베트남전의 상처로 인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런 좀 정신적으로 미약한 그런 두 젊은이의 우정을 다루는 그런 영화였고,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상이죠. 이후에도 이제 여러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공과 유명세, 평가들이 있잖아요. 높은 평가들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만한 영화로 97년에 에바타를 만듭니다. 마돈나가 출연한 음악 영화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마돈나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뮤직비디오를 또 만들고 영화도 한 편 하고 2003년에 데이비드 게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영화가 이제 마지막 작품이더라고요. 알란 파커 감독이 진보적인 어떤 정치의식을 지녔고 또 한편으로는 광고에 오랜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묘한 조화를 이제 그 영화에서 이뤄낸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인물들의 여러 이야기, 여러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또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영화적인 표현에 광고하면 우리가 영상미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의 영화에서도 이런 영상미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뛰어난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이제 형식과 내용에서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가 켄 로치처럼, 켄 로치는 거장이에요. 정말 유명한 거장인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켄 로치처럼 기억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영화 세계가 추구한 방향이 모호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켄 로치의 선택과는 다른 영화적인 선택들을 했고 그것이 어쩌면 그의 감각적인 표현의 열정을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알란 파커 감독의 마지막 영화 이 데이비드 게일은 좀 아쉬운 평가가 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스릴러 장르인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미 어느 순간부터 결론을 예상할 수 있어서 그 스릴러의 긴장감은 좀 느끼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특별한 작품이다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영화의 형식이나 내용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형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질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또 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것이 지닌 오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하던 데이비드 게일 교수가 사형범이 되면서 사형 집행 며칠간의 인터뷰를 보여줍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에게 씌워진 사회적인 편견이 어떻게 사형범을 만들었고 이제 그 교수를 그리고 또 사형을 시키는지 범죄의 진실을 폭로하며 보여줍니다. 사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알게 된다기보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며 받았던 충격은 사실 이제 사형 그 자체였던 거죠. 사람이 사형을 통해 진짜 죽게 된다는 거. 그렇지만 그 사형이라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사형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선 주겠지만 그렇게 좀 정부 기관이 사형을 저지른다는 살인을 저지른다는 사실 그것도 이제 이 영화에서는 실수였죠. 그런 충격이 사실은 너무 컸던 거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영화를 잊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진실을 밝히는 어떤 스릴러로서는 실패를 했지만 사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주 강력하죠. 이처럼 강렬한 영화를 만들었던 알란 파커 감독은 비록 켄 로치와 같은 사회주의 영화들을 통해서 어떤 거장의 길을 갔던 건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주제만큼은 분명히 또 제대로 잘 표현했던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켄 로치 영화 감상을 했던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알란 파커 영화 역시 그러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의 유명한 다른 영화들도 데이비드 게일처럼 선명하고 강렬한 또 특별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제목 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그리고 페인 그리고 더 월 이런 영화들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도 이제 평가를 높이 받았던 영화들이고
또 버디도 마찬가지죠. 그런 영화는 아마 여러분이 잘 기억하겠지만 알란 파커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알란 파커 감독은 제가 비교해서 설명했던 켄 로치만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고 또 그만한 거장이다 이렇게 평가받지도 못한 그런 감독이죠. 하지만 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켄 로치와 공유하는 그런 진보적인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표현했던 그의 강렬한 색채와 영상미, 그런 감각들, 그런 부분들은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충분히 훌륭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작가 정신이 뛰어난 그런 거장의 길을 가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지만 알란 파커 감독은 굉장히 자유분방했던 것 같아요. 음악의 뮤직비디오, 또 광고의 영역, 또 영화의 영역, 이 세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영상미 그 자체를 추구하는 면도 있었고, 굉장히 이렇게 대중음악과 대중문화를 애호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혹은 아니면 꼭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인물들을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공들여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만든 감독이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옛날 영화들이긴 하잖아요. 유명한 작품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알란 파커 감독의 그 예전 영화들 보시면 지금의 현대 영화들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하고 또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강한 힘을 지닌 영화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최근 한국 영화 중에 이제 서울의 봄 정도는 그런 영화다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오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영화들 속에서 사회의 진실과 꼭 알아야 되는 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들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 알란 파커 영화는 우리한테 새로운 생각을 또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현대 후배 감독들이 알란 파커 감독처럼 메시지를 가지고 강력히 호소하는 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알란 파커 감독의 영화 데이비드 게일과 다른 영화들 즐겁게 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